우리 216페이지 보시면서 뭔가 새로운 게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시죠. 216페이지부터 셀마가 나오는데요. 셀마의 두려워하는 부분, 셀마도 나오고 그러니까 셀마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치료사를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다미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를 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네, 네, 그럼 다미님께서 216페이지 앞쪽과 치료사를 맡아주시고 리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19페이지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셀마는 제가 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분리하기와 추방자들에 대한 설득. 추방자가 섞이는 경우 다른 부분들이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강한 감정 때문에 보호자들이 추방자를 우선적으로 추방한 것입니다. 보호자들은 자신들도 동의했던 추방자의 신념이기에 그 신념에 도전할 수 없었고 추방자의 감정이 전념성을 가지고 있어 그의 영향을 받았기에 추방자를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추방자의 강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분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내담자의 참자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어떤 정체성 신념, 나는 무가치해 등 지지하지 않으며 강한 감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자아는 진정시키는 대항력이며 거친 파도 가운데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한 평형수를 싣고 있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방자들이 완전히 장악했을 경우에도 그들이 분리될수록 도울 수 있습니다. 슈어츠가 말하듯 우리는 내담자에게 추방자를 잊게 할 인지적이거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기술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방자를 분리하고 참자아를 만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셀마의 두려움. 셀마는 25살의 시스텐더 싱글이며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한 독일계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때때로 겁에 질린 추방자들이 치료 중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제 말 들리세요, 셀마 씨? 그녀는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웅크리고 있다. 지금 당신의 어떤 부분에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과 직접 얘기해 볼게요. 괜찮겠어요? 셀마 참자와 저는 여기 당신 부분 곁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면의 작은 공간을 만들면 셀마가 도와줄 거예요. 셀마를 위해 공간을 마련해 주시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저는 셀마를 알지 못해요. 그녀를 알고 싶은가요? 그녀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셀마는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환영해요. 다른 부분들이 당신을 쫓아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부분이 아닌 셀마가 당신을 돌봐줄 수 있어요. 그녀가 보이시나요? 도와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셀마에게 잠깐 확인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셀마 씨? 약간이요. 듣고 계세요? 셀마는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제가 다시 이 두려워하는 부분과 이야기를 나눌게요. 준비됐나요? 셀마가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이 셀마에게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셀마가 제게 말하던데요. 그녀는 당신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녀를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셀마가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당장 두 분이 함께 하면 당신이 그녀를 느끼고 그녀도 당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셀마의 손이 천천히 내려온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묻는다.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과 함께 하고 있나요, 셀마 씨? 셀마는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다.
알겠어요. 제가 그 부분과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셀마는 고개를 약간 끄덕인다. 당신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두려울 때 혼자라고 느끼는 것은 끔찍해요. 우리도 그냥 여기서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당신은 셀마가 얼마나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처음만큼이요. 좋아요. 셀마씨 저쪽으로 가 계실 수 있나요? 네, 두려워하는 부분이 보이세요? 네. 그 아이가 당신을 볼 수 있나요? 아이가 고개를 들면요. 아이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아이와 함께 있을 거예요. 한참 있다가 아이가 긴장이 약간 풀렸대요. 계속 아이 곁에 계세요. 또 한 번 한참 있다가 아이가 이제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내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물어보네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미스테리네요. 보호적인 부분들이 장악하면 당신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들이 준비될 때는 당신은 이미 거기 있지요.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늘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이 작은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보호하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나요? 음, 당신은 그들을 알아채고 그들은 당신을 알아채지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부분들을 도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작은 아이가 기꺼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보호자들과 그녀를 돕도록 허락해 달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싶어 하나요? 음, 그 아이가 인내심이 없다면요? 그녀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인내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실수를 한다면요? 실수는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 말해주시오. 지금 당장 그녀와 함께 연습하시죠. 여기 따로 그러나 함께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스테레오에 있는 것 같은 음량 조절 다이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이얼은 1에서 10까지고 그녀가 부분이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당신 참자와 공유하는지 조절합니다. 다이얼은 그녀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죠. 그렇죠? 단지 그녀가 지금 자신의 감정을 당신과 얼마나 많이 공유하는지 조절할 뿐이지요. 아시겠어요? 슬마는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이 그녀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이얼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그녀에게 말해주세요. 이해요. 좋아요. 실제로 해보고 기분이 어떤지 보세요. 훨씬 더 낫네요. 만약 어떤 이유에선가 그녀가 다이얼을 올려 당신이 사라진다면 다시 다이얼을 낮추면 돼요. 왜냐하면 이 다이얼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이얼을 다시 내리자마자 당신은 돌아올 것이고 그녀는 다이얼을 올렸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요. 이거 좋은 방법 아닌가요? 셀마는 고개를 끄덕인다.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녀는 이렇게 할 힘이 있어요. 보호자들이 그녀가 압도하지 않을 거라, 것이라고 믿을 경우 그들은 당신과 협력할 것이고 당신은 더욱 빨리 그녀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한번 시도해 볼 의향을 보이나요? 셀마는 고개를 끄덕인다. 치료에 등장하는 모든 부분들 중에서 추방자들이 도움을 원하고
가장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준비되기 전에 추방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조르면 추방자들은 관리자로부터 더 많은 수치를 당하고 소방 간의 탈옥제 행동 및 내면 갈등을 더 많이 겪을 뿐입니다. 따라서 추방자들이 너무 일찍 등장하면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한 문제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겠지만 보호자들이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인내하시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재밌게 실감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미님. 자, 여기에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IFS 치료가 우리 안에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약간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탈동일시라는 걸 기본 기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이 완전히 섞여버리면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떨어져 나와서 거리가 생겨나고 그게 나가 아니구나라는 디스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탈동일시가 일어나야 아, 그게 내가 아니지라고 약간의 거리가 생겨나면서 이걸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 있을 때는 그 감정이 압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떨어져 나와서 탈동일시가 되어야 그게 내가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분리학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추방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추방자가 강렬한 감정적인 고통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방자가 나타날 때면 탈동일시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6페이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 셀마의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한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두려워하는 부분이 압도를 하니까 셀마의 이 참나가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217페이지에 직접 접근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 셀마의 두려워하는 아이일 텐데요. 그 아이와 217페이지 한 다섯 번째 줄에 그 부분과 직접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직접 접근을 해서 그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직접 얘기를 하면서 참나가 공간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조금만 힘을 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분명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여자아이인 것 같아요. 셀마가 여자니까요. 그런데 그녀라고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 영어에서는 she, he 그런 거 많이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런 거 그녀, 그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번역을 했으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17페이지에 셀마의 두려워하는 부분이 작은 목소리로 저는 그녀를 알지 못해요 라고 할 때 그녀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참나. 참나인 셀마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를 믿지 못하고 계속 압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줄에 치료사가 그녀를 알고 싶어 하신가요? 그녀는 누구인가요? 누구일까요, 선생님들? 참나. 참나를 알고 싶으냐라고 하는 거죠. 참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다 참나예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환영해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거 다 애매하거든요. 이런 대명사 쓰면 너무 어려워요. 누구일까요?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환영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두려워하는 부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치료사와 참나. 네. 다른 부분들이 당신을 쫓아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두려워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애가 자꾸 압도를 하니까 얘를 추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누가? 보호하는 부분들이요. 하지만 부분이 아닌 셀마가 당신을 돌봐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당신은 누구인가요? 또 두려워하는 부분. 왜냐면 이 두려워하는 부분한테 치료사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녀가 보이시나요? 에서 그녀는 누구인가요? 참나. 조금 이해되시나요? 뭐 하고 있는 건지? 네. 자, 그랬더니 셀마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사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저희가 누구인가요? 치료사, 참나. 맞아요. 최영수 선생님. 정확해요. 네. 치료사하고 참나. 저는 이게 이렇게 사실은 내담자의 참나가 약할 때 치료사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할게요. 저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치료사와 참나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셀마에게 잠깐 확인해 볼게요. 셀마는 지금 누구인가요? 두려워하는 부분 아니면 참나? 누구? 참나. 참나에게 진짜 도와줄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참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셀마 씨? 했더니 셀마가 약간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의 셀마는 뭔가요? 참나. 근데 참나의 힘이 약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듣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셀마가 고개를 끄덕여요. 거기서 셀마는 누구인가요? 누가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듣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는 부분한테 물어본 거죠. 지금 셀마가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이건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듣고 계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두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좋아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이 두려워하는 부분과 이야기를 나눌게요. 준비됐나요? 자, 셀마가 고개를 끄덕인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셀마에게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셀마가 제게 말하던데요. 자, 여기서 당신은 또 누구일까요? 두려워하는 부분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시겠나요? 치료사가 두려워하는 부분한테 이야기하다가 셀마의 참나한테 갔다가 다시 두려워하는 부분으로 가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짜 도와줄 마음이 있니? 너 도와줄 수 있겠어? 참나한테 얘기를 했더니 참나가 약간이야. 나 약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두려워하는 부분한테 가서 너 듣고 있니? 참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 들었지? 자, 그런 다음에 어, 당신이 셀마에게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셀마가 제게 말하던데요. 여기서 당신이는 또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셀마는 참나이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참나에게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참나가 나한테 말하더라. 거기에서 그녀는 또 누굴까요? 그녀는 당신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나, 당신은 두려워하는 부분. 맞아요. 이제 감을 잡으시네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녀를 알아볼 수 있으신가요? 그녀가 누구인가요? 참나, 참나. 이제 참나를 알아볼 수 있니?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이렇게 하면 이거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읽어볼게요. 어, 두려워하는 부분 당신이 참나에게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참나인 셀마가 제게 말하던데요. 참나인 셀마는 두려워하는 부분 당신을 돌봐주는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셀마, 참나를 알아볼 수 있으신가요? 두려워하는 부분, 셀마, 두려워하는 부분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당장 참나와 두려워하는 부분이 함께하면 참나가 두려워하는 부분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부분 당신이 참나를 느끼고, 그리고 참나도 두려워하는 부분 당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부분에 손이 점점 내려온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묻는다. 자,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과 함께하고 있나요? 참나인 셀마 씨?
참나인 셀마가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다. 알겠어요. 제가 그 두려워하는 부분과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두려워하는 부분이 고개를 약간 끄덕인다. 두려워하는 부분 당신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두려울 때 혼자라고 느끼는 건 끔찍해요. 치료사 저와 참나도 그냥 여기서 두려워하는 부분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두려워하는 부분 당신은 참나가 얼마나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저만큼이요. 좋아요. 참나 씨, 참나인 셀마 씨, 저쪽으로 가 계실 수 있나요? 네. 두려워하는 부분이 보이세요? 네. 그 두려워하는 부분이 당신을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당신은 참나죠? 두려워하는 부분이 고개를 들면요. 두려워하는 부분인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치료사와 참나죠? 여기서 그 두려워하는 부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한참 있다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긴장이 약간 풀렸대요. 계속 그 두려워하는 부분 곁에 계세요. 두려워하는 부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참나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하네요. 이런 경우 되게 흔해요. 왜냐면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참나는 어디에 있었니? 심지어는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저희 한 내담자는 뱀파이어 모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추방자가. 그래서 참나가 다가가니까 참나의 목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참나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두려운 부분이 생기면 그걸 또 분리를 하고 그 아이를 함께 해주게 하고 온전히 그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참나한테 물어보죠. 모르겠어요. 참 미스테리네요. 보호하는 부분들이 장악해버리면 참나인 당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돼버리죠. 하지만 그 보호하는 부분들이 준비되면 참나 당신이 이미 거기 있게 돼요.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참나인 당신은 늘 그곳에 있었던 거죠. 참나는 이 두려워하는 작은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보호하는 부분들이 준비되죠? 참나인 당신은 그 보호하는 부분들을 알아차릴 수 있고, 보호하는 부분들은 참나를 알아차릴 수 있죠. 그리고 그 보호하는 부분들은 참나가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부분들을 도울 의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작은 두려워하는 아이가 기꺼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면 참나인 당신은 보호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그 작은 아이를 돕도록 허락해달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아이가 뭔가 안전한 곳으로 가서 참나인 당신을 기다리고 싶어 하나요? 자, 그 다음, 그녀는 누구일까요? 두려워하는 작은 아이. 네, 맞아요. 장경남 선생님. 그런데 그 아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한다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버려져 있었고, 이제는 자기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악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터져 나오게 되면, 그동안 보호하던 부분들은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게 돼요. 압도해버리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부분들이 다시 또 추방자를 추방시켜 버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트라우마가 반복이 돼요. 트라우마틱한 장면을, 그 경험을 이게 풀어지고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계속 추방되어져 있으니까 끝이 안 나거든요.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꼭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수십 년 전 있었던 일을 계속 꺼내잖아요. 아니, 고래고짝의 일을 아직도 얘기하니?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 언제적 얘기를 또 해. 그런데 그 사람은 종결이 안 된 거예요. 충분히 그게 다뤄지지 않은 거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배우자가 싫어하는 얼굴을 보여. 짜증을 내. 그 얘기 또 해? 인상을 써. 그러니까 다시 또 추방되고, 다시 또 추방되고. 이런 거죠. 내면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방자가 나와서 뭔가 터져 나올 때면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터져 나오고 그러면 압도할까 봐 보호자가 다시 추방을 시키고 이러니까
추방자들이 점점점 나중에는 원망과 분노에 휩싸여서 터져 나올 때면 더 세게 터져 나오게 되죠.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인내심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부분이 인내심이 없으면요. 라고 이제 물어볼 때 치료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 두려워하는 부분이 인내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조금만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 부분이 좀 번역이 좀 어색하죠? 인내하기만 하면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어렵다면 도움을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희망을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다리다가 또 터져 나오게 된다면요?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또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또 터져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또 연습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렇게 따로 있기도 하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다이얼 다운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이게 많이 쓰이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마사스위지 이분이 오랫동안 심리 치료를 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다른 치료 기법의 것을 들여온 걸로 보여요. 다이얼 다운이라고 하는 약간은 인지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 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부 치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어, 부부 치료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하이퍼 리액티브한 커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반응성이 큰 커플들이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뭐 말만 하면 화를 내고 말만 하면 욕하고 뛰어나가고 뭐 그런 커플들이요. 하이퍼 리액티브. 그런 경우에 그 리액티브한 반응성을 조절시켜주는 게 부부치료에서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왜냐면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고 곧바로 화를 내고 울어버리고 막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하이퍼 리액티브 반응성이 큰 걸 줄여주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다이얼 다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라디오에 있는 그런 다이얼 같은 걸 상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얼에는 1에서부터 10까지 눈금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이얼을 가지고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수치만큼 줄여주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자, 아내분, 지금 잠깐 한번 마음속에 어떤 라디오의 다이얼 같은 걸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리고 남편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 다이얼을 가능하신 만큼 조금 줄여본다고 상상해 보실까요? 그러면 아내가 상상하면서 다이얼을 조금 줄여요. 자, 그러는 동안 남편을 그걸 쳐다보게 하죠. 그래서 아내가 조금 다이얼이 줄어들고 그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대화를 하게 하는 기법이 있어요. 효과가 있겠죠, 선생님들? 굉장히 탁월한 기법이기는 한데요. 이런 다이얼 다운을 그런데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잖아요. 근데 IFS에서는 안 써요. 왜냐면 IFS에서는 그런 인내의 창이라는 거, 그래서 다이얼 다운을 해서 그 인내의 창 안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 트라우마 치료, 다른 치료, 트라우마 치료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대신 부분이 그 인내의 창 안에서 자신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게 바로 219페이지 두 번째 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쉬운데요. 다이얼은 그녀의 감정을 조절하지는 못하죠가 아니라 다이얼은 그 두려워하는 부분의 감정을 조절하려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감정을 조절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이얼 다운 테크닉은 감정을 조절시키는 테크닉이거든요. 인지치료에서 많이 쓰여요. 저도 부부 치료할 때 많이 쓰고요.
그런데 IFS에서는 다이얼 다운을 쓰지 않아요. 그럼 마사스이지는 왜 여기서 다이얼 다운을 썼나? 이 다이얼 다운을 감정을 조절하려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얼마나 많이 공유하는지 조절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방자는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어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공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너가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너가 원하면 이만큼 공유할 수도 있고 원하면 더 많이 공유할 수도 있어. 그런 뜻이지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여기서 굉장히 얘기할 게 많은데요. 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읽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